네, 오늘 이제 복령제 첫 시간인데요. 네, 오늘 이제 복령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계감 시리즈, 연관감 시리즈, 오룡산 시리즈, 그죠? 예. 연관감 라인, 연계감 라인, 연관감 라인, 오룡산 라인, 진무탕 라인, 바나박탄 라인, 플러스 복령 라인, 팔면 라인, 기타 라인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 복령은 예, 계급 근촉 육순. 예, 이제 약칭에 보면 복령은 계급 근촉 육순, 그다음에 방치가 소변 분리 두염 번조입니다. 예, 그리고 두염 번조에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아요.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은 연속성상에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급 근촉 육순 뭡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개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근육이 떨리고 살이 떨린다. 불안. 그렇죠. 우리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예, 이제 수류탄을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게 던지거든요. 이게 수류탄을 한 번 던지는데 진짜 수류탄을 이제 안전핀을 뽑고 옆에 이제 조교가 있잖아요. 조교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부사관 이분이 이제 계시거든요. 이제 수류탄을 딱 핀을 뽑고 딱 던지려고 하면 정말 정말 가슴이 막 둥거리고 어, 막 겨울에 항상 저희는 항상 겨울에 던졌었거든요. 수류탄에 던지면 막 손이 떨리고 막 가슴이 둥그리고 막 손이 덜덜덜 떨려요. 무서우니까. 저도 무서우니까.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 공룡이. 네. 공룡의 그 뜻이에요.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급.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급. 미치는 거죠? 급. 근육이 떨리고 육선, 살이 떨리고, 불안. 그래서 복용은 불안에 쓰입니다. 네, 불안에 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분리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변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하면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어, 교감신경은 뭐냐? 이거에 그냥 맘모스가 우리가 이제 원신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이제 호모 사피엔스 시절로 이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님 중에서 뭐 네안데르탈인은 없잖아요. 네, 다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네. 혹시 네안데르탈린은 없겠죠? 예. 봐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의 이제 후손이죠. 음, 맘모스가 달려들어요. 예. 막 와. 막 와. 그럼 뭡니까? 교감신경 그때 작동. 예.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상황. 도망가. 그러니까 어때요? 동공이 확대가 돼서 멀리 쳐다봐. 예, 멀리 쳐다봅니다. 예, 멀리 쳐다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맘모스를, 그렇죠. 맘모스가 쫓아오는데 멀리 쳐다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동공이 확대가 되고 멀리 쳐다봅니다. 예, 그리고 각성이 되죠. 그 다음 심장은 엄청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침은 늦침이 아니고 마른 침,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고요. 소화가 안 되고, 그렇죠. 막 당을 갖다가 막 높이는, 그렇죠. 글루코겐은 글루코스로, 그다음에 당을 갖다가 이제 신생을 또 시켜가지고 당을 막 높이고 이제 근육이라든지 심장 이런 중요한 장기에 막 혈액 공급도 많이 시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맘모스한테 도망가고 있는데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괄약 연동 운동은 저하, 위장의 연동 운동은 저하. 예. 그다음에 괄약근은 수축, 소변은 배뇨근 이완.
음, 이겁니다.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긴장하는데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신세계라는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그건 여러 번 봤는데 신세계에서 이제 황정민하고 이정재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건달 시절에 그 회상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 이제 이정재하고 이제 황정민하고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상대편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정재는 네, 그쵸. 이자성은 천천히 막 가. 네, 근데 그 이제 정청래 그 이제 그 황정민은 계속 소연을 계속 보고 그래.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긴장을 하면요. 소변을 안 봅니다. 예. 근데 뭡니까? 아, 황정민은 뭡니까? 긴장하는데 소변을 봐. 아, 무슨 증이구나. 공룡증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겉은 되게 세 보이는데 항상 불안. 예. 그래서 자기 이, 이정재가 경찰 뿌락지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제거를 못 하잖아요. 제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거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라이벌도 제거 잘 못하고. 네. 요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자고요. 이 방치의 소변 분리 두염 문제는 뭘 뜻하냐? 자율신경 실조를 뜻합니다. 예, 이 복령이 자율신경 실조를 다스리거든요. 봐봐요. 긴장하는데 소변을 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긴장은 뭡니까? 교감. 소변을 본다는 거는 부교감인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인체에서도 원래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약간 밀물과 썰물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싹 하고 싹 빠지면 부교감신경이 마무리를 져지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인체가 이렇게 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음, 극한 상황. 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혈당상이 나타납니다. 저혈당상이 나타나면 어, 그렇죠. 교감신경 증상이 막 나타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나타나서 배가 고프고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도 극한 상황이 있을 때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같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아요. 네, 나타날 수가 없죠.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아까 얘기했죠. 교감신경이 증상이 나타날 때 부교감신경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자율신경 실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긴장하는데 소변을 본다. 네. 그리고 두연 번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연은 어지러움, 부교감 증상이고요. 번져는 뭡니까? 번져, 교감 증상 뭡니까? 부교감 신경, 고감증 같이 나타난다. 음. 그래서 복용의 포인트가 아까 뭐였어요? 불안의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 실조가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임상에서 임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보이냐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저혈압에 빈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혈압이 되게 낮아. 90에 60, 뭐 90, 85에 55 이렇게 나왔는데 맥박수가 90, 92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맥박수가 빠르다라는 거는 뭡니까? 교감신경이 작동을 했다는 거. 네. 우리가 이제 어쩔 때 가슴이 막 두근거리죠?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가슴 맥박수가 빨라지죠. 맥박수가 빨라졌다라는 거는 뭡니까? 교감신경이 작동했다는 건데 보통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혈압이 같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응.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저혈압인데 빈맥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특징적인 자율신경 실조의 혈압의 형태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복룡은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사람한테는 불안, 자율신경 실조 이 목표를 쓰고요. 이제 불안을 포인트로 쓸 때는 하루 20g 이상씩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불안이 많이 커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실조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12g 이상. 네. 네. 이런 질문 할 수 있어. 육미지황탕에 어? 복룡은 12g 안 들어가는데요? 육미지황탕은 불안이 포인트가 아니고 자율신경 실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포인트로 썼을 때, 불안을 포인트로 썼을 때는 20g 이상을 써야지 효과가 좀 잘 난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 어느 정도 개선이 좀 잘 된다라는 거고요. 자율신경 실조가 나타났을 때 12g 이상 써야지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복용이 들어간 처방이 뭐든지 20g, 12g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복용은 이 목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죠. 육미지황탕이 복용이 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불안과 자율신경 실종이 무인대가 아닙니다. 음. 네,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복용이 이제 기본상은 뭡니까? 이제 환자가 딱 왔어요. 근데 이제 뭐 불안, 자율신경은 신경 실종은 알겠어. 근데 복용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 이 특징이 있어요. 아, 좀 예민하고, 예민하고, 좀 가슴 둥거리면 호소 좀 많이 하고, 좀 카페인 음료에 좀 이런 가슴 둥거림 증상이 좀 잘 있습니다. 예. 커피 먹고 가슴 둥그리는 게 복용증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예민한 게 복용증은 아닙니다. 아셔야 될 게 예민하면 복용인가요? 아니요. 커피 먹으면 가슴 둥그리면 복용인가요? 아니요. 근데 예민하거나 좀 마른 사람, 마르고 얼굴 흰 사람이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용증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가슴 둥그런 호소를 잘하거나 카페인 음료에 가슴 둥그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복용증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복용 환자는 특징이 좀 다르고 얼굴 흰 편인 사람 중에 예민한 사람, 그다음에 가슴 두근거림, 카페인 음료에 가슴 두근거림, 음, 그다음에 소변 분리는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긴장하면 소변을 본다든지, 음, 그렇죠? 강박관념이 막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소변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참아도 되잖아.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 약간 복령적인 사람들이 현운을 좀 많이 호소합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어, 현운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죠. 이제 원장님도 뭐 현운에 대해서 뭐 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현운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현운이 딱 하나겠지만 그죠. 현운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게 뭐 이걸 해석하진 않겠어요. 뭐 현은 뭐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현우는 이제 어지럼증, 이제 어지럼증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 벌티고가 있습니다. 벌티고. 현우에는 이제 벌티고가 있어요. 벌티고. 벌티고는 뭐냐면 빙빙 도는 어지럼. 빙빙 도는 어지럼. 그래서 말초신경이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초신경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 중추가 아니고 좀 말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정 신경계라든지 뭐 이런 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티고가 좀 잘 생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양성 체일성 현운,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양성 체일성 현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정신경이요. 네, 저희 요건 조금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선생님들 뭐 버티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새벽에. 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느껴가지고 깨었더니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쓰러져서 예, 응급실 가서 이제 수액 맞고 나서 좀 나아졌다. 이런 사람들이 전정신경염이 되게 많아요. 전정신경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전정신경 여기에서 이제 계속 신호를 제게 줍니다. 신호를 계속 줘요. 1초에 60번씩 신호를 계속 줘요. 60번씩 60번씩 신호를 주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신호를 안 주거나 20회밖에 안 줘. 그럼 인체가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예,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예.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눈동자가 예,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되게 되면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거 안진이라고 하거든요. 안진이 나타납니다. 계속 인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눈은 이렇게 안진, 수평으로 안진 이동이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버티고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성체수는 이석증. 예. 요것도 특정 동작에, 특정 방향에 특히 이제 버티고 이렇게 빙빙 도는 어지럼증. 이를 많이 호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정편두통 같은 경우에서도 버티고 우리가 거의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전정편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두통인데 두통이 없는 편두통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딱 보시면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요. 있어요. 편두통 중에 두통이 없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임상에서.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면 전정 편두통이에요. 예. 그래서 편두통 중에 이제 어지럼증 위주로 호소하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네, 미그레이션 중에 전정 편두통이 있습니다. 이게 오룡산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인들은 그 이제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소아들 중에서 소아 발작성 현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 아이들 중에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간헐적으로 계속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크면 전정 편두통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빙빙 도는 어지럼 넣으면 저도 이게 몇 번 경험했는데 전전편두통이에요. 소아형 전전편두통. 나중에 전전편두로 발달이 됩니다. 전전편두통에 정말 잘 드는 처방이 오룡산. 오룡산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아, 제가 이제 그 이명 난청 어지럼증. 제가 지금 순간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이 병 중에 이명 난청 어지럼증 호소하는 증후군 뭐라고 하죠? 메니에르. 제가 이제 순간 생각이 안 났어. 그 단어가. 예. 메니에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수분이 이제 꽉 차가지고 예, 그렇죠. 여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균형을 담당하는 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담당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꽉 차면서 어, 갑자기 이명과 난청과 어지럼증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메니에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도배성 현은 이명 난청 이런 걸 호소하는데 이것도 뭐가 정말 특효약이냐면 오령산에다가 반화 남성을 집어넣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탐색 처방 중에서 생남성탕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오령산에다가 간단히 오령산에다가 반화하고 남성을 집어넣는 처방. 이게 정말 잘 들어요. 메니에르에 정말 잘 들어요. 이제 벌티고가 있습니다. 네, 벌티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빙빙 도는 어지럼증. 빙빙 도는 어지럼증. 뭐 전정신경염, 네, 양성 체일성현은 전정신경염은 이제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죠? 예,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생긴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로 이제 염증을 좀 치료하면서 진구제를 좀 먹고 나중에는 보약을 먹으면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기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신경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다량의 환기가 들어가는 약을 써야 되고요. 전정신경염. 그다음에 이석증은
원인이 뭐냐면 태화예요. 태화. 응, 태화. 그래서 그 그렇죠? 노화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기본 원인은 노화예요. 그래서 뭡니까? 육미가 이제 기본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전두환판두통, 오룡산. 그렇죠? 그다음에 메니에르도, 오룡산. 이게 기본이 됩니다. 어때요? 복룡제가 되게 벌티고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오룡산이니까. 또 하나가 이제 디지니스가 있습니다. 어찌러찌. 그러니까 어찌러찌. 디지니스.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쓰네요. 디지니스. DI, 이게 디지니스, 어찌러찌. 이거 어찌러찌인데, 대부분이 이제 뭐, 좀 허증을 호소하는 사람이거나, 이제 빈혈이 있거나 허증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디지니스를 좀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적으로 좀 디지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찌러찌. 복용증이 되게 많아요. 복용증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코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우스로 제가 글씨를 쓰다 보니까 신코페가 있습니다. 신코페는 이제 앉았다 일어서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실신하는 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이제 생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개지제 했을 때 했습니다. 이제 기립성 현운의 포인트가 뭐였죠? 기립성 현운의 포인트. 첫 번째, 앉았다 일어서면 인체에서는 그렇죠. 이제 교감신경을 팍 쏴가지고 뇌 허혈을 막아줘야 돼요. 앉았다 일어서면 이 피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그렇죠. 뇌 허혈 반응이 나타나서 이렇게 당연히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앉았다 일어서면 다 쓰러지면 다 죽잖아요. 인간 다 죽잖아요. 호모사피엔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인체에서 어떻게 되냐? 음, 교감신경을 작동시켜서 그냥 총알 물정서 피 머릿속에서 쏴버려요. 교감신경 작동으로. 예. 근데 자율신경 실종인 사람들은 이걸 잘 못 쏴. 그래서 이 기립성 현눈을 또는 기립성 현눈에 의해서 신코페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코페가 이 복령증에 그러니까 신코페가 이 자율신경 실조에 의해서 신코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신코페가 또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빈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허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압약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약이 부작용, 혈압약 부작용, 전립선 비대증 약의 비부작용으로 또 신코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예. 봐봐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현원을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현원은 따로 그 이비인후과 과목에 또 따로 있어요. 예, 현원 파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각기 유명한 처방들을 뭐 소개를 또 할 텐데 오늘은 제가 복령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때요? 뭐 벌티고, 디지니스, 신코페. 음, 어때요? 복령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 좀 예민하고 가슴 둥거리고 좀 어지럼증을 좀 호소 많이 하면 아예 복용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복용을 많이 컨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어지럼증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제 한의사 저도 이렇게 좀 거기다가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다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많은데 이 어지럼증이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뭐 빙빙 도는 어지럼증, 그렇죠. 뭐 디지니스, 뭐 신코페 여러 가지라서 웬만한 원장님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벌티고 그러니까 벌티고 디지니스 이렇게 좀 해야지 그냥 단순 현은 어지럼증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예. 그래서 원장님도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서 예, 좀 진료를 하고 물어볼 때도 구분해서 좀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어지럼증하면 그냥 디지니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답하는데 그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여러 가지예요.
이제 라인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복용의 느낌을 딱 봤어요. 그래서 좀 예민하고, 가슴 두근거림, 호소 많이 하고, 카페인 음료에서 가슴 두근거림, 긴장하거나 강박관념 속에서 소변을 본다? 어지럼증은 좀 많이 호소하네? 이런 복용증을 많이 의심을 하고요. 라인별은 이게 있습니다. 연계감 라인. 있어요. 연계감 라인이 있고요. 연관감 라인이 있고, 오룡산 라인이 있고, 진무탕 라인이 있고, 반화우박탕 라인이 있고, 플러스 복룡 라인이 있고, 파미온 라인이 있고, 기타 라인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호소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우란, 예. 복룡의 주요 포인트, 불안은 반화우박탕. 그렇죠? 아까 이제 개그 그주스 공룡, 공룡의 불안을 포인트로 한 처방은 뭡니까? 그 라인은 뭡니까? 반화박탄 라인. 이때 이제 공룡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이렇게 약을 처방을 하고요. 자율신경 자율신경 실조의 증상이 나타나면 뭘 선택하냐, 뭘 선택하냐? 연계감 라인을 선택. 나머지 라인은요, 불안과 자율신경 실조가 목표가 아니에요. 딱 얘기해 드릴게요. 오룡사는 가슴 둔거림 포인트로 쓰나요? 아니요. 가슴 예민, 심계, 현운, 예민, 심계, 보고 쓰지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고 가슴 둥거림 없이도 그냥 오른손 써요. 영감감 라인도 마찬가지. 예민하지 않고 가슴 둥거림 호소하지도 않고 그냥 영감감 써요. 진무탕도 마찬가지고요. 팔미환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미를 쓰는데 예민하다, 가슴 둥그리다, 보고 쓰다 안 씁니다. 예. 그렇죠? 음, 언제 마셔야 돼요? 같은 복용제에서도 이걸 호소했을 때 다 복용제, 다 복용제는 이걸 다 호소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라인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만약에 이제 복용증이다, 불안이 많이 호소가 된다. 그럼 뭘 떠올려야 돼요? 반화호박탕 라인을 떠올리고 반화호박탕 라인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환자가 자율신경 실조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음.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된다? 연계감 라인을 떠올리고 연계감 라인에서 처방을 찾아서 처방을 써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게 라인을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이 라인은 좀 많이 이제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는데 제가 이거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 제가 이거 라인을 만든 게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임상을 하고, 저는 항상 임상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답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답안을 최대한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름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가 이제 뭐냐면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문제를 푸는 공식. 이걸 원장님한테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식처럼 제가 이렇게 각각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공식대로 하면 되게 쉽게 쉽게 처방을 선택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 처방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원장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공식대로 해야 되냐?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거 하면 되게 빠르게 쉽게 정확하게 처방을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식 매니아거든. 네. 지난번에 이제 개지제도 제가 공식했었죠? 개지사 라인, 개지가 자격탁 라인, 개지고 자격탁 라인. 그렇죠?
그다음에 게시탕 플러스 마왕 라인, 아, 그다음에 합방 라인, 그다음에 진무탕 라인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 게지제가 수많은 게지제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이렇게 얽히저기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딱 분류가 돼서 처방하기가 되게 편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라인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가 되게 임상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인 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공룡제야. 갑자기 뭐 진무탕? 아니요. 공룡제야.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진무탕 라인이고 진무탕 라인에는 개저저작탕, 진무탕, 부저탕인데 그 중에서 진무탕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선택을. 자유중에 일조로 호소 많이 하네. 연계감 라인인데 연계감 라인에서도 복룡감조탕, 연계추감탕, 연계감조탕, 연계미감탕, 방기복룡탕, 복룡택사탕, 그다음에 명랑음이라는 처방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내가 선택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연계감소탕이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연계감소탕을 선택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듯이 원장님들이 그냥 뚱딴지 없이 이렇게 복용제를 했을 때 무슨 처방을 떠올리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감별할 게 많지만 어, 복용제를 선택을 했어. 복용제증인 것 같아. 이렇게 복용제증인 것 같아. 복용인 것 같아. 그중에 라인은 분류해서 쭉 세워서 컨택을 하고 이 라인 중에서 처방을 고르게 되면 원장님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이렇게 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임상감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환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면 연계감 라인을 이렇게 먼저 떠오릅니다. 복용제 중에서. 예. 비염이나 기침을 많이 호소한다. 그러면 영광음 라인을 이렇게 떠올려요. 네, 설사나 소변 분리 이런 걸 호소한다. 네, 그러면 복력 오룡산 라인을 많이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설사, 혀는 부종 이런 걸 호소한다. 뭐라고요? 설사, 혀는 부종을 많이 호소한다. 그러면 진무탕 라인을 떠올린다. 그 다음에 불안을 많이 호소하면 관어박탕 라인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허, 신허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면 팔미완. 네.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신허가 뭡니까?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신허라는 표현을 좀 앞으로 계속 쓸 건데 신허는 뭐예요? 신허는 뭐죠? 신허는 뭐죠? 신허는 뭐죠? 신허. 저는 이제 좀 두리뭉실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신허는 선천후약이다? 네, 선천 비뇨생식. 제가 딱 좋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약사 사이트에 가보면 정의를 잘 해놨어. 한방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를 엄청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방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부신을 뜻하고, 부신 호르몬계를 뜻하고, 맞습니다. 노화. 부신 호르몬계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음, 한방에서 말하는 방광은 양방에서 신장을 뜻한다라고 해야죠. 그러면 한방에서 신호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그런 느낌, 호르몬 이런 계통이라고 좀 받아들이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얘기할게요. 이제 신호는 뭐냐면 노화예요, 노화. 맞아요, 노화, 노화. 예, 노화인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부인과 시간에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부인과 같은 경우는 35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식 능력이,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신력이라고 합니다. 임신력.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
수태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단어 있으면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임신 능력 수태능이라고 하는데 요 원장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져요. 부인과에서는 부인과에서 난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의 능력 수태능 같은 경우에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뚝 떨어져요. 음. 그래서 부인과에서는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인과 난임에서는 3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5세가 넘어가면 신어. 그래서 이 노화의 개념 처방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육린주 이런 계통의 약을 쓰게 됩니다. 예, 육린주. 육린주가 이제 경악전서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육미지향탕의 이제 약간 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육린주. 예. 그러니까 신화의 개념이 막 들어가는 거야. 예. 아예 예, 노화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부인과에서의 난임에서의 신화는 뭡니까? 35세 넘어가면 신화야. 아, 또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신화는 뭡니까? 제가 딱 분류를 하겠습니다. 65세 넘어가면 신화입니다. 예. 근데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60세 넘어가면 신화예요. 예. 도시에 있는 사람은 70세 넘어가면 신화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서 관리 잘하는 사람은 75세가 넘어가면 신화예요. 요 기준으로 신호를 생각하면 되게 처방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예. 음. 좀 이해됐죠? 그래서 농촌에서 일하거나 막노동 하는 사람은 60세 넘어가면 신호. 예. 도시에서 그냥 뭐 햇빛 많이 안 보는 사람들, 뭐 간일 나는 사람 70세. 예. 그다음에 관리 잘하는 사람 75세. 그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노화 호르몬은 어느 연령대 이후로 확 생겨요. 확 생깁니다. 예. 근데 특히 햇빛을 많이 본 사람들은 노화 호르몬이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니 원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시에서의 65세랑 농촌에서 65세가 틀려요. 그렇지 않나요? 호소하는 게 틀려요. 호소하는 게. 신호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신호는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노화 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호르몬이라든지 뭐 근력이 확 떨어지는. 네. 부인과에서 난임은 35세. 예. 보통 사람에게는 65세. 그래서 60, 웅투는 60, 막노동 60, 도시는 70, 관리 잘하는 사람 75세. 뭐 이석태 원장님 이해되셨나요? 이석태 원장님 또 질문하실 것 같은데 이해되셨어요? 아,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좀뭐 질문할 게 없나요? 요 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 기준을 먼저 말하는 거는 제가 계속 뒷부분에서도 신호입니다라고 하면 요 개념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저희가 특성이 이 그냥 두리뭉실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 예, 기준.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은 누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부인과 제가 며칠 전 강의 때 제가 이제 사상의학하고 이제 복지 세미나 할 때 제가 좀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또 하나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부인과 하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복령제 하면서 좀 이런 약 계통이 좀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소양이는 소양이는 뭐 이렇게 늑골이 더 있고 어, 좀 흉격이 발달이 되고 골반이 되게 좁아요. 예. 그래서 항상 여기에 비뇨생식기의 허증 질환과 장의 허증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예,
특히 비뇨생식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냐? 지황과 목단피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소양인의 생리통, 생리불순, 쥐황, 목단피. 이게 포인트로 많이 들어가. 소음인들은 그렇죠. 충격이 되게 작고 소화기도 약하고 장도 약하고 어디가 발달했냐? 골반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특히 비뇨생식기에서는 실증 질환이 잘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 초음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음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자궁성근증, 자궁근종 질환이 잘 생겨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음인의 생리불순, 생리통에는 뭐가 들어가냐? 어혈, 도인, 어혈제인 도인 이런 약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요? 도인, 목단피, 계지복용화 같은 이런 약들이 들어가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야, 봐봐요. 이 라인에서 팔미, 지왕목, 좀 이따가 또 기타에서 계지복용화. 뭡니까? 도인, 목단피, 소음인 약과 휴양인 약들이 같이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음. 이재마 선생님은 공룡은 소양인이라고 했어요. 소양인 약이라고 했는데 임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쵸. 어. 오히려 소음인한테 공룡제가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요? 소음인 분들이 불안이라든지 자율신경 실조를 많이 호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마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이제 고방에서 말하는 거랑 약간 좀 달라요. 네. 포인트. 불안을 많이 호소하거나, 네. 불안. 그 다음에 자율신경증은 사상체 중에서 어떤 체질에게 다발한다? 소음인. 음, 소음인. 소음인에게 다발한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음, 어디까지나 사상은 사상대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근데 고방은 고방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사상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팔미랑 도인 계지복령하고 어떻게 같은 복령제야?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음, 그렇잖아요. 하나는 소음인약 계통이고 하나는 어 소양인약 계통인데 왜 그래? 고방에서 분류는 이렇다. 예. 그러고 사상에서는 또 사상대로 또 생각을 좀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과 했을 때도 이제 복용의 제가 쓰임새 아까 얘기했죠? 소양인, 허증, 생리통, 생리불순, 난임의 쥐왕, 공룡, 쥐왕, 목탁. 그다음에 소음인, 생리불순의 뭡니까? 공룡, 부인, 목탁. 하나는 허증, 지왕. 하나는 실증, 어혈, 도인. 이렇게 딱 분류가 딱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적용, 이제 복용증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가를 잡아서 이제 처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용제는 뭐 불안, 자율신경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아니, 불안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개국근주구수 불안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자율신경, 한증, 뭐 소변, 뭐 부종, 불안 이런 등등으로 좀 갈라져서 처방 라인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음. 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저는 이게 그 이제 원래 고박만 하는 분들은 고박만 설명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고방과 사상방과 후세방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합쳐져서 이렇게 원장님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고방만 쓰지도 않고요. 뭐 사상방만 쓰지도 않고, 뭐 후세방만 쓰지도 않고 다 씁니다. 예, 다 써요. 예,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쓰다 보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엮이는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엮이는구나라고 좀 해서 원장님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좀, 강의는 좀 재미있나요? 이번 복용제도 재미 좀 괜찮나요? 네, 재밌죠? 처방이 재밌다니까. 알면 되게 재밌어요. 모르면 재미가 없는데. 알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어, 스물 한 다섯, 여섯 살에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한 스물 네, 한 다섯, 여섯 살 되면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암기력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양방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한 근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양방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부학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한 상태가 딱 되니까, 갑자기 이게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뭐 천재는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지? 막 너무 느껴졌어. 그리고 제가 40이 딱 된 순간, 머리가, 야, 진짜, 완전 내가 스스로 놀랄 만큼 좋아졌어요. 놀랄 만큼. 까먹지를 않아. 놀라운 거는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를 한마디도 까먹지를 않아요. 놀랬어. 40이. 왜냐하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딱 끼워졌어요. 이렇게. 아구가 딱딱딱 맞으니까, 예, 안 까먹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저 되게 많이 안 까먹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를 알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를 아는 게 안 까먹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하면 까먹질 않아. 예. 그게 뭐냐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게 아구가 잘 맞아서 떨어져서, 그렇죠. 머릿속에서 아구가 맞아, 데이터가 이렇게 아구가 딱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자꾸만 공부하는데 이거 까먹고 저거 까먹고 왜 그러지? 학습량이 더, 좀, 그 데이터 양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가 좀 많이 성립이 되면, 원장님도, 내가 스스로 느끼도 왜 이렇게 잘 외우지? 그리고 나중에 왜 이렇게 안 까먹지?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엮여졌어요, 이렇게. 엮여져서 이렇게, 또 기억도 잘하고 까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원장님이 좀 받아들이기 쉽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복령의 이제 전체 라인업을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근데 솔직히 이 총론을 잘해야지 되게 강론이 쉬워져요. 네. 총론을 잘하면 쉬워집니다. 복령은 뭐였죠? 네. 아이고. 복령은 뭐였죠? 복령은 불안과 자율주의 실조다. 예. 그리고 자율주의 실조를 많이 호소한다. 긴장할 때 뭐 소변. 뭐 긴장할 때 소변이 복용은 아니고요. 긴장한 때 소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뭘 뜻해요? 자율주의 실조를 뜻한다니까. 긴장하면 소변을 보면 안 돼. 시험 기간에 똥이 마려, 오줌이 마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생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자기 긴장해서 소변이 마려서 시험 보는데 소변이 마려서 죽는 줄 알았다. 네, 그렇죠. 아유, 긴장만 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네, 얘기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그래. 저희 버스 타기 전에 소변 봐야 된다는 건 뭡니까? 좀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 그거는. 네. 좀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버스만 타면 꼭 소변을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 음. 보면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를 다 먹었어. 그러면 단무지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무지 더 주세요를 말 잘 못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차를 타는데 버스 타기 전에 소변을 봐야 된다는 사람들은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에서 오히려 소음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근본을 이해해야 돼. 차 타기 전에 소변 본다는 사람은 공룡증이, 공룡증이 아니고, 뭐다?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소음인이 많다. 음. 그리고 소음인 중에서 예민하고 가슴 둥거리고 호소 많이 하는 사람이 복용증이 많더라.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음. 그 이 꼴은 아닙니다. 네. 이제 보자고요. 이제 연계감 라인. 이제 복령은 이제 불안과 자율신경 실체이고, 이제 연계감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감 라인은 뭐냐? 복령과 계지와 감초 라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라인에는 어떤 처방이 있냐? 연계감에다가 생강을 넣으면 연계감에다가 생강을 넣으면 복룡감수탕이라는 처방. 연계감에다가 추를 넣으면 연계추감탕이고요. 연계감에다가 오미자를 넣으면 연계미감탕. 예. 그다음에 연계감에다가 택사, 출, 생강을 넣으면 뭐가 되냐? 복룡택사탕이 됩니다. 예. 연계감에다가 택사, 출, 아, 그죠? 텍사추 생강. 텍사추 생강. 텍사추 생강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복룡 텍스탕이 되고요. 연계감에다가 방귀와 복룡이 들어가면 방귀 복룡탕. 그다음 연계감에다가 이제 출과 자전자, 세신, 황련이 들어가면 그 일본에서 유명한 명랑음이라는 처방돼. 이 연계감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율신경 실조를 많이 호소해요. 연계감 라인에서는 뭘 많이 호소한다? 자율신경 실조를 많이 호소해요. 네. 해서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음, 예민하고 어지럼증을 좀 자주 호소해요. 음, 그래서 특히 마르고 얼굴인 소음인 또는 얼굴인 살찐 소음인 중에 예민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잘 놀래고 어지럼증 자주 호소. 이런 사람들이 연계감 라인이 많아요. 음, 그래서 연계감 라인이라는 게 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연계감 라인은 커피 먹으면 가슴 두근거림, 커피 먹으면 불면 이런 거 뚜렷하게 호소. 영강감 라인은 뭐냐? 영강감이 신당. 다시. 이제 영강감에다가,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영강감에서 추를 넣으면 영강추감탕. 예. 영강감은 복용과 건강과 감초 라인이에요. 예. 연계감은 복용과 계지와 감초고요. 영강감에서 추를 넣으면 영강추감탕. 음. 그 다음에 세신이 들어가면 영강감미 신탕. 그러니까 오미자 세신이 들어가면 영강감미 신탕. 여기에 바나가즈 또 들어가면 영강감미 신하탕. 여기에서 행인이 들어가면 영강감미 신하인탕. 여기에 대왕까지 들어가면
영강감미 신하인 황탕이라고 해요. 황탕.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한증. 음, 찬 거에서 반응해요. 차면 허리가 아프다. 차면 아랫배가 묵직하다. 영강출갑니다. 차면 기침. 차면 재채기 콧물 주주줄. 뭡니까? 영강감미 신하, 영강감미 신하인, 영강감미 신하인 황탕 이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기침, 영강감미 신, 영강감미 신하, 병, 영강감미 신하인, 영강감미 신하인 황탕 이런 계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증, 한증에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기침, 비염 이런 거면 뭘 한다? 영강감 라인에서 택합니다. 그리고 영강감에서는 그렇게 복용이 막 엄청 뚜렷하진 않아요. 예,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커피 먹으면 불면경이야. 가슴 둥근은 잘 호소 안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오룡산 라인이 있어요. 오룡산에는 뚜렷하게 갈증을 호소하고요. 네, 소변, 분리, 설사, 현운을 호소합니다. 특히, 특히 벌티고를 많이 호소해요. 경계감에서는 디즈니스를 호소를 많이 한다면, 예, 오룡산에서는 뭘 호소한다? 벌티고를 많이 호소한다. 그래서 오룡산 라인에는 뭐냐? 오룡산. 그 다음에 뭐 절영탄, 절영산 이런 라인이 또 있습니다. 네. 뭐냐? 갈증, 설사, 소변분리, 네. 그 다음에 현우. 특히 어떤 현은 벌티고의 현운을 많이 호소하더라. 그리고 오룡산에는 공룡이 아예 호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커피 먹어도 잠 잘 자고 커피 먹어도 가슴 두근이 없고 막 그래. 음, 그래도 오룡산. 네. 진무탕은 뭐냐? 음,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소음인, 살찐 소음인. 얼굴인 편에 소음인, 살찐 소음인데, 음, 뭐로소해? 설사, 혀는 부종. 그리고 냉증을 많이 줘. 냉증. 예. 그래서 설사, 혀는 부종, 냉증. 이게 진무탕 라인이에요. 냉증이 없으면 여기에서 냉증이 뭐예요? 설사, 부종, 혀는 냉증 중에 냉증이 없으면 개지거기가 영주다. 냉증이 있으면 진무탕. 요게 통증을 호소하면 부자탕. 네,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진무탕 라인. 그다음에 이제 바나우박탕이 있습니다. 바나우박탕은 단독 처방이에요. 네, 바나우박탕은 후박이 약간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줘요. 마음을 좀 진정시켜줘요. 제가 여기 후박은 잘은 모르는데 확실히 계저구 후방제탕, 바나우박탕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진정의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릅니다. 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호박은 뭐 감은 잘 안 오는데 약간 진정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바나옥탕은 포인트가 불안이 포인트. 네. 불안이 포인트. 네. 그리고 바나옥탕이 독특한 기침이 있습니다. 네. 어떤 기침이냐? 대부분의 기침을 하면 원장님들 한번 기침 한번 해보세요. 기침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숨을 한번 들이쉬고 기침을 합니다. 콩콩 기침할 때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죠. 근데 기침 중에 어떤 기침이냐면 흡기가 없이 하는 기침이 있어요. 습관성으로 하는 기침들. 이게 흠음 기침, 흡기 없는 기침인데 이게 독특한 바나호박탕의 기침. 그러니까 tik성 기침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 왜 기침해요? 잘 모르겠는데 저기 기침했나? 이렇게 물어봐. 예. 틱성 기침. 네. 좀 그런 거 들어보신 분, 환자분들 중에서, 아니, 주변 사람들 중에서 흡기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많이 봤을 텐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기침? 흡기 없는 기침. 이렇게. 음,
기침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 기침이 있습니다. 네. 제가 되게 잘하는 게 관찰을 되게 잘해요. 환자분들 관찰. 이게 해서 관찰을 좀 많이. 그래서 기침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 네. 관찰을 되게 잘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팔미완 계통에 또 있습니다. 근데 팔미완은 포인트가 뭐냐? 신호도와. 그래서 야뇨라든지 하복부 무력인데 하복부 무력은 골반이 약하다. 예. 그래서 어, 원래 이제 목증 기람에게서도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팔미, 육미의 복지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복부의 무력함. 상복부에 비해서 하복부에 지극히 무력하구나. 예. 그다음에 하복부에 정중심이 딱 이렇게 있는 경우에 보통 지왕증 또는 육미지왕증, 팔미완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냐? 골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허증. 그래서 원장님 되게 이게 그냥 어떤 복진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실증인가 허증인가 요 두 가지만 감별해도 되게 편합니다. 하복부 무력, 하복부의 정중심은 뭘 뜻하냐? 허증을 뜻해요. 예. 골반이 좁다, 하복부가 무력하다, 하복부에 감각이 없다, 하복부에 정중심이 있다, 뭘 얘기한다? 하복부가 허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늑골이 예각이다, 정한 부위에 뭔가 정중심이 느껴진다? 뭡니까? 소화기 허증이라는 거예요. 인상. 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복진과 체형은 거의 일치해요. 네. 참. 네. 왜요? 복진과 체형은 뭘 얘기하냐? 실증과 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고요. 그래서 실증이면 실증약 쓰는 거고 허증이면 허증약 쓰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복용방이 있습니다. 이제 기타 복용방 수많은 처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지복용안, 뭐 복용음 막 여러 가지 막 처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특성이 있는 처방입니다. 네. 또 하나 좀 재미난 것 좀 얘기해 드리면 이 복용음이 어, 되게 잘 쓰는 처방. 복용음이 되게 잘 쓰는 처방인데 복용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복용음 분석을 한번 해보면 복용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규피지지 생강이 들어가요. 복용음에 규피지지 생강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약증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네. 소화기 쪽에서 작용할 때 지시를 지각으로 쓰셔야 돼요. 예. 원래는 어 이제 광귤나무에 있는 열매를 이제 지각, 지실 이런 걸로 씁니다. 예. 어린 거는 지실, 좀 커가지고 깎아서 한 거를 지각. 근데 우리나라는 지실을 탱자로 써요. 예.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 원래 광귤나무의 열매를 어린 거는 지실, 나이 든 거는 지각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지시를 주세요라고 하면 애지시를 갖다 줍니다. 탱자나무를 탱자를 줘요. 탱자. 예. 탱자는 광귤나무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지시를 내가 소화기 쪽으로 이렇게 쓰겠다 하면 지각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복용음 쓸 때 애지시를 쓰는 게 아니고 지각을 쓰셔야 돼요. 네. 지각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제 복용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복용음에 이제 제가 방해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복용음에 뭐가 들어가면 규피지 생강이 들어가요. 규피, 진피.
규피는 진피입니다. 네, 규피, 지시, 지각, 생강이 들어가요. 규피 생강이 뭐가 포인트냐면, 포인트입니다. 위하수 환자의 더부룩 트림에 규피지 생강이 정말 잘 들어요. 다시 한번. 위하수 환자의 더부룩 트림에 뭐가 잘 듣는다? 규피지 생강이 들어가.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들 보시면 소음인 약이 진피랑 생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음, 왜요? 소음인 분들이 위하수가 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복령은 보면 여기에 복룡이 들어가요. 복룡과 출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 인삼이 들어가. 그다음 뭐가 들어가냐? 규비생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령은 언제 때 쓰냐? 소음인 위하수인 사람이 소화장애로 호소하는데, 예, 그러니까 소음인, 네, 다시 소음인 위하수 환자의 소화불량에 복용음을 정말 잘 써요. 잘 들어가요. 복용. 뭐라고요? 소음인 위하수 환자의 소화불량에 복용음이 잘 듣는다. 그렇죠. 왜요? 규비생강 들어가고 복용, 예, 소음인 예민한 사람 잘 들어가고 인삼 들어가니까 예,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복용제 이제 기본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강론은 못하고 네,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총론만 인트로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트로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복용제의 기본상은 뭡니까? 좀 마르고 좀 살찐 소음인 얼굴 흰 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마르고 마른 사람 또는 살찐 소음, 얼굴 흰 편,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좀 예민하고 긴장시 소변이 잦아. 말했죠. 긴장시 소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예. 그래서 예민하고 긴장시 소변이 잦고 저혈압이 빈매. 예. 그 다음에 소식, 입이 짧고요. 소화불량, 트립, 더부룩함. 예, 이런 거 좀 호소하고. 그 다음에 좀 추위, 수족냉, 상열이 좀 함께 좀 자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개지랑 같이 예, 여성이 돼서 연계감으로 좀 많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커피에 가슴 둥거림, 불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룡산이나 팔미를 쓸 때는 커피에 가슴 둥거림, 불면 없이도 써요. 씁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오룡산, 팔미는 복령이 오히려 포인트가 아니다. 예. 복령이 포인트가 아니다. 라고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예민하고 좀 가슴 두근 호소하고 많이 하고 커피, 카페인 음료에 반응하고 좀 마르고 좀 추위 많이 타고 좀 소식적이고 예민하고 저혈압 빈맥, 긴장性소변 이런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소변 자주 보는데 시원치 않다. 예. 특히 이 머리 쪽 어지러워요. 벌티고, 지지니스, 두중감 또는 두통 이런 걸 좀 많이 호소해요. 그다음에 흥부 증상으로 가슴 둥거림, 흥부 답답함, 한숨 이런 거 자주 호소하고요. 그다음에 부종이나 몸이 무거우면 자주 호소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영출 라인에서는 체중 변화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네, 부종이 잘 나타나서. 그다음에 이 장 쪽으로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설사, 변비, 가스, 잔변감 이런 것도 좀 호소를 좀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자율신경 자체가 좀 안 좋으면 이런 것도 많이 호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환자의 기본상과 내층상 그리고 이제 복용은 불안, 자율신경적 불안일 때는 20g 이상, 자율신경 실조에서는 12g 이상 써야지 효과가 잘 그러니까 속도가 난다. 뭐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속도가 나요.
개선 속도가 확확 납니다. 어, 공룡 시끄러우셨는데 불안이 좋아진대요? 좋아져요. 아니, 안 좋아진다는 거 아닌데, 속도가 잘 난다라는 거. 속도가 잘 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한 만큼 속도가 잘 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음. 오늘은 강론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연계감 라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는 제가 뭐, 이거는 한 시간 넘게 걸릴 것 같고, 오늘은 인트로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좀 복령제 감 좀 잡히셨어요? 복령제 감이 좀 잡히셨나요? 음, 아직 안 잡히면 큰일 나는데. 네. 아, 라인만 봐도 감이 아우, 원장님.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복령제 쭉 또 강론을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 주세요. 예, 질문하면 제가 답변은 최대한 또 잘 해드리거든요. 예. 제가 잘 얘기지만 제가 뭐, 저가 무조건 맞으니까 저대로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저대로 하면 최대한 빨리 처방을 잘 선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제가 한 대로 하면 무조건 고수가 됩니다라고. 저는 고수가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게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그냥 처방을 최대한 빨리 도출을 잘 하는 사람이지 저는 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되랬는데 왜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고수가 아닌데 어떻게 고수가 돼요? 그냥 원장님들이 빨리 처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기대만큼 빨리 처방할 수 그러니까 기대만큼의 좋은 처방을 빨리 처방할 수 있다. 예. 제가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 꼭 예,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